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단항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 다항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 이런 것을 공부했는데 이제는 뭐 할 거냐면 우리가 저번에 곱셈 단항식이라고 할까요? 단항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냥 식이라고 할게요. 좀 더 식들의 항들의 항이라고 할까요? 단항식, 그냥 단항식이라고 할까요? 단항식들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정리를 사실 한 부분이라면 이번에는 뭐에 대해서 덧셈, 뺄셈, 자 이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다는 거예요. 식들의 덧셈과 뺄셈, 수가 아니고 식들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그걸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바로 이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차시 분량으로 선생님이 편성을 했어요. 자, 동류항의 개념을 우리는 생각 열기 미션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x 더하기 y를 더 간단히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 x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넓이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넓이의 개념으로. 자, 얘를 x라고 하는 것은 넓이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넓이를 하냐면 높이가 x이고 가로가 1이고 세로가 x인 요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요렇게 밑에다가 쓸까? 위에다가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거 x 맞죠? x 맞죠 여러분들? x라고 하는 넓이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좀 작게 나타낼까요? y를 표기하기 편하라고 y라고 하는 녀석을 높이가 이렇게 1이고 가로가 1, 세로가 y인 이 우리가 도형의 넓이는 y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y니까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x 더하기 y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단하게 나타내고 싶은데 자, 이거 두 개를 그냥 뭐 한 거예요? 더하는 형태로 하면 x 플러스 y가 되는데 그러면 기껏 해봐야 이런 형태로 붙일 수밖에 없죠. 여기가 x, y 맞습니까? x와 y의 합은 기껏해야 x 플러스 y 이거 말고는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 세로로 붙이면요? 세로로 붙이면요? 이렇게? 이러면 하나의 한 몸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가로가 1이고 그래봐야 여기 x고 여기가 y니까 이 전체 길이는 전체 높이는 x 플러스 y가 되니까 얘는 x 플러스 y라는 변함이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 x 플러스 y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곱하기는 우리가 x 곱하기 y는 우리가 xy라고 단순화하지만 x 플러스 y는 뭐 xy 이렇게 함부로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요거는 어떤가 봐봐요. 자, EX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EX라고 하는 아이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EX라고 하는 아이는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높이가 X 이번엔 1이 아니고 이 가로의 길이가 2 세로의 길이가 X 이런 종이의 넓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x는요 역시 높이가 얼마? x 가로가 얼마? 3이니까 요 정도 해볼까요? 좀 더 넓게 3 이렇게 해서 얘를 3x의 넓이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3x를 이런 종이의 넓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거 두 개를 지금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더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둘을 더하면은 요렇게 되니? 요 둘을 더하면은 높이가 같죠? 2고 여기는 3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요렇게 써도 되니? 어떻게 쓸 거냐면 x에다가 x 곱하기 가로가 2, 세로가 3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5x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5x잖아요. 5x. 얘가 5가 되죠. 5가. 맞습니까? 얘는 x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간단해졌어요. 2x와 3y를 더했더니 3y가 아니죠. 2x와 3x를 더했더니 5x라고 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단순화됐죠. 단순화돼서 그 이유를 봤더니 뭐가 같기 때문이었어, 얘들아? 뭐가 같기 때문이냐면 바로 높이가 아니죠. 이 높이죠. 높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 수 있었죠. 즉 x가 같기 때문이죠. 아까는 높이가 다르죠. x고 얘는 y로서 높이가 달랐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로 예쁘게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높이가 같기 때문에, 즉 2x고 여기도 3x이기 때문에 얘네들가 그냥 여전히 x가 된 거죠. 같은 종류의 항이라는 거예요. 자, 같은 이 둘이 이 문자만 비교했을 때 문자 숫자는 버리고 문자의 개수와 종류가 같죠. 같은 항이라고 할 때 그 둘은 동류항, 같은 종류의 항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단순화가 된다. 됐습니까? 2x와 3x가 만나면 5x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분배 법칙이 사용된 거죠. 2x 플러스 3y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 곱하기 x 더하기 3 곱하기 y였으니까 이 나가죠. 3 곱하기 x죠. x. 잘못 썼죠? 여기 잘못 썼어요. 2x 더하기 3x는 xx가 날라가죠. 같은 우리가 문자는 수 취급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곱하기 x가 나가죠. 그럼 2 더하기 3이 남죠. 그러니까 5 곱하기 x니까 5x. 이렇게 정리. 사실은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건데, 자, 이걸 뭐라고? 문자의 종류와 곱해진 개수가 같다면 같은 종류의 항이라서 더 단순화가 된다. 그래서 동류항의 개념은 뭐라고? 동류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문자와 곱해진 문자의 개수를 차수라고 부르죠. 차수가 각각 같은 항, 이것을 우린 동류항이라고 한다. 그럼 2x와 4x는 서로 동류항 맞습니까? x가 한 개씩 각각 곱해졌잖아요. 그다음 a제곱과 3a제곱 뭐만 집중하면 돼? a제곱만 집중하면은 서로 같은 항 맞죠? 얘는 문자가 없는 항도 하나의 동류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수항끼리도 서로 동류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자의 종류나 차수가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동류항이 아니다라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동류항끼리는 어떻게 계산을 한다? 동류항끼리의 덧셈 뺄셈은 뭐를 이용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같은 동류항끼리는 분배 법칙을 이렇게 이용해서 얘네들을 바깥으로 빼내죠. 그죠? 빼내고 안에 있는 수만 계산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자, 동류항이 서로 동류항일 때만 뭐가 가능해? 동류항일 때만 덧셈과 뺄셈이 항들 사이의 덧셈과 뺄셈 가능하다. 필수 조건 동류항이어야 한다. 됐죠? 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선생님 계속 강조한 거예요. 자, 동류항 맞죠? A라고 하는 것이 같잖아요. 같은 문자 썼죠? 얘는 동류항 아니죠? 얘는 A인데 얘는 B잖아요. 그래서 동류항 아니죠? 얘는 차수가 1차인데 얘는 2차죠. 그래서 얘도 뭐야? 동류항 아니에요. 자, 얘는 상수항 0차 동류항 맞죠? 이 둘은 동류항인 거예요. 동류항끼리의 덧셈과 뺄셈은 분배 법칙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5x-2x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x를 우리가 바깥으로 빼주면은, 그럼 x는 바깥으로 나가고 뭐만 남아요? 5 빼기 2만 남죠? 5 빼기 2는 3이잖아요. 그래서 3x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풀어보시고 동류항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동류항끼리 우리가 식의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단항식의 덧셈과 뺄셈 이런 것은 다 동류항의 개념을 의지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